야, 이 여자 좀 봐봐. 몸매 죽이는데 승무원 놀이하고 있네? 야, 이 여자 좀 봐봐. 몸매 죽이는데 승무원 놀이 하고 있네. 2024년 9월 15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서울역에서 부산역으로 향하는 KTX 산천호 7호차에서 들려온 건방진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강나영의 손이 찻잔을 들고 있던 채로 멈췄습니다. 37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모욕을 당한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지금 어디서 무얼 하며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거실에서 뜨개질 하시면서 듣는 분도 계시고, 부엌에서 설거지 하시면서 듣는 분도 계실 텐데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말 속이 시원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날 강나영은 KTX 승무원으로 4번째 해를 맡고 있었습니다. 707 특임대 대위 출신인 그녀는 2020년에 전역한 뒤 2021년부터 철도공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키 165cm의 단단히 다져진 몸은 15년간 특임대에서 단련된 것이었죠. 특히 그녀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파병 당시 인질 구출 작전을 성공시킨 군인의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승객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승무원의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왜 군대를 떠나 승무원이 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습니다. 동료 승무원들은 그녀가 유독 침착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만 알고 있었어요. 특히 취객이나 난동 승객을 상대할 때면 그녀의 진가가 드러났습니다. 단 한 번의 날카로운 시선만으로도 가장 거친 승객들도 얌전해졌거든요. 서울역을 출발한 KTX 산천호는 시속 300km의 속도로 남쪽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라 그런지 승객들의 표정은 대체로 여유로웠어요. 주말 여행을 떠나는 가족들 출장길에 오른 직장인들,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300여 명 넘게 탑승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7호차는 특히 조용했어요. 대부분 중년 이상의 승객들이 앉아 있었고 몇몇은 이미 졸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 들판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고 오후 햇살이 따스하게 객차 안을 비추고 있었어요.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역까지 2시간 40분 소요 예정입니다. 강나영이 차내 방송을 마치고 7호차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분하고 정중했어요. 15년간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리던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는 여전히 군인 특유의 절도가 숨어 있었어요. 걸음걸이 하나하나에도 특임대에서 훈련받은 정확성이 배어 있었습니다. 7호차 중간 좌석에 앉아있던 3명의 남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들의 분위기는 보통 승객들과 달랐어요. 특히 맨 앞에 앉은 남자의 눈빛이 섬뜩했습니다. 강나영은 한눈에 알아봤어요. 저들은 일반인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위험한 세계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특유한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그들의 옷차림도 눈에 띄었습니다. 비싸 보이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어색했어요. 마치 평상시에는 입지 않던 옷을 억지로 입은 것 같았습니다. 김태식 32살 부산을 기반으로 한 흑룡파라는 조폭 조직의 우두머리였어요. 키 180cm의 넓은 어깨 잘생긴 외모와 큰 키로 어디서든 눈에 띄는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상대를 지배하려는 악마 같은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그는 18살 때부터 이 바닥에 발을 담그기 시작해서 이제는 부산 남구 일대를 장악한 중간급 보스가 되어 있었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유흥업소 상납금 징수 사채업 등 온갖 더러운 일에 손을 대고 있었어요. 특히 그는 자신보다 약한 상대를 괴롭히는 것을 즐겼습니다. 여자들에게는 더욱 노골적으로 행동했죠. 그의 오른쪽에는 박철웅이 앉아 있었습니다. 29살로 덩치 큰 몸집에 무식한 힘만 믿는 행동대장이었어요. 키 185cm에 몸무게 90kg이 넘는 거구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주먹 다짐으로 문제를 해결해온 그는 생각보다는 행동이 앞서는 성격이었어요. 하지만 태식에게만은 절대적으로 충성했습니다. 태식이 자신을 길거리에서 건져 올렸기 때문이었죠. 그의 주먹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특히 약한 사람들만 골라서 때리는 비겁한 짓을 일삼았어요. 왼쪽에는 이준호가 있었습니다.
28살로 마른 체격이지만 교활한 머리로 온갖 음모를 꾸미는 참모였죠. 키 175cm의 말라깽이 같은 체형이었지만 그의 진짜 무기는 머리였습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에 능통한 그는 온라인에서 여론을 조작하고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일을 담당했어요. 특히 여성들을 상대로 한 악성 루머 제조에는 천재적이었습니다. 그가 만들어낸 거짓말 때문에 몇 명의 여성이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기도 했어요. 이 세 사람은 서울에 올라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경쟁 조직과의 세력 다툼에서 밀려 잠시 부산을 떠나 있어야 했거든요. 서울에서 일주일 정도 숨어 지내다가 이제 부산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지루한 기차 여행을 달래줄 무언가를 찾고 있었어요. 형님, 저 승무원 좀 보세요. 준호가 김태식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음흉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어요. 꽤 괜찮은데요. 그러게 말이야. 태식이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강나영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혀를 찼어요. 오늘 부산 가는 길이 심심했는데 재미있겠네. 철웅도 거들었습니다. 형님, 저런 깔끔한 여자 오랜만에 보네요. 그의 말투에는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보는 저급한 인식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강나영은 이들의 시선을 느꼈지만 아무렇지 않게 승무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군인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어요. 저들은 위험한 냄새가 났습니다. 특임대에서 15년간 훈련받은 그녀의 감각이 틀릴 일이 없었어요. 저들의 앉은 자세, 말투, 시선, 처리 모든 것이 일반인과 달랐습니다. 특히 그들 주변에는 다른 승객들이 본능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것도 눈에 띄었어요. 강나영은 마음속으로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3명 모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건장한 남성들이었어요. 옷차림으로 봐서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보였지만 그들의 행동에서는 교양이나 품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이 매우 불쾌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특임대에서 배운 첫 번째 교훈이 바로 감정 통제였거든요. 실례합니다. 음료 서비스 받으시겠습니까? 강나영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고 미소도 자연스러웠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오 서비스 좋네. 태식이 노골적으로 그녀를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강나영의 몸을 위아래로 스캔하는 것이 눈에 띄었어요. 그런데 승무원 누나 이름이 뭐야?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철웅도 거들었어요. 승무원 강나영입니다. 그녀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나이에 대한 질문은 무시했어요. 강나영, 예쁜 이름이네. 태식이 혀를 찼습니다. 그런데 누나 혹시 남자친구 있어? 준호가 더욱 노골적으로 물었습니다. 아니면 결혼했어? 철웅도 가세했어요. 이런 질문들은 명백한 성희롱이었지만 강나영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개인적인 질문에는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여전히 정중했지만 단호했어요. 아 그래. 태식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자신의 질문이 거절당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가 뭐 좀 부탁하면 들어줄 수 있어. 승객님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라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나영의 답변은 완벽한 매뉴얼대로였어요. 좋아. 태식이 철웅과 준호를 쳐다보며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우리랑 한번 놀아보지 않을래? 이 말에 주변 승객들이 고개를 돌려 쳐다봤어요. 몇몇은 불쾌한 표정을 지었지만 감히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강나영의 눈빛이 순간 번뜩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승무원의 미소를 유지했어요. 죄송합니다. 근무 중이라 그럴 수 없습니다. 근무 중이라고 철웅이 비웃었습니다. 야 봐봐. 이 여자 진짜 재미없네. 그러게 말이야. 준호가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요즘 승무원들 서비스 정신이 별로야. 그는 슬쩍 강나영을 찍으려는 제스처를 취했어요. 강나영은 이들의 모든 말과 행동을 마음속으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배운 상황 파악 능력이 발동한 것이었어요. 그들의 말투, 행동, 패턴, 서열, 관계 모든 것이 그녀의 머릿속에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파악했어요. 태식이 리더, 철웅이 실행 담당, 준호가 정보 담당인 것이 명확했습니다. 바로 그때 뒤쪽 좌석에서 작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돈 없어요.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민우 26살 부산 출장길에 오른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키 170cm의 마른 체격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의 그는 태식 일당에게는 완벽한 먹잇감으로 보였어요. 그는 중소기업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부산 거래처 감사 때문에 출장을 온 것이었습니다. 혼자 여행하는 것도 처음이라 긴장하고 있던 참이었어요. 돈 없다고 철웅이 일어나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의 거대한 체구가 민우를 압박했어요. 그럼 몸으로 때우든지 제발요, 저 정말 돈 없어요. 민우가 울먹였습니다. 그는 전날 밤 늦게까지 일하느라 피곤한 상태였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자 더욱 당황했어요. 돈 없다는 게 말이 돼. 준호가 비웃었습니다. 부산까지 KTX 타고 가면서 그러게 말이야. 태식이 가세했어요.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히 말해봐. 다른 승객들은 모두 고개를 돌리고 모른 척했습니다. 누구도 조폭들에게 맞서려 하지 않았어요. 중년 남성 한 분은 일어나려다가 부인이 말리는 바람에 다시 앉았습니다. 젊은 커플은 아예 다른 칸으로 피해버렸어요. 나이든 할머니 한 분은 안타깝게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승무원뿐이었어요. 강나영이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었어요. 아, 승무원 누나. 태식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별일 아니야. 친구끼리 장난치는 거야. 장난으로 보이지 않는데요. 강나영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민우의 떨리는 손과 창백한 얼굴을 확인했어요. 장난 아니라고. 태식의 목소리가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할 거야? 강나영은 잠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승무원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손놀림은 매우 차분하고 정확했습니다. 마치 작전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같았어요. 뭐 하는 거야? 준호가 궁금해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나영이 말했습니다. 승객 위협 행위. 김태식 씨 맞죠? 태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야, 너 지금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아? 승객 명단에 있으니까요. 강나영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쪽짜리 진실이었어요. 사실 그녀는 태식의 신상 정보를 훨씬 더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산 흑룡파 김태식 씨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전과 3범. 금품 갈취 전과 2범 맞으시죠? 순간 7호차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이렇게 정확하게 노출된 것은 태식에게도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이 여자가 뭐야? 철웅이 당황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두려움이 섞였어요. 어떻게 우리를 알아? 준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나영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박철웅 씨는 폭행 전과 5범, 특히 약한 사람들만 골라서 때리는 걸로 유명하시죠? 철웅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작년에 여고생을 폭행한 사건도 있었는데 합의로 넘어갔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이준호 씨는 온라인에서 허위 정보 유포 전과 여러 건, 특히 여성들을 상대로 한 악성 루머 제조가 전문이시고요. 준호가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작년에 부산의 한 여교사를 상대로 만든 거짓 동영상 때문에 그분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시죠? 세 사람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승무원이 자신들의 과거를 이렇게 정확히 알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강나영은 차내 방송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7호차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이 열차 안의 규칙은 단 하나입니다. 명예입니다. 비겁하고 비열한 명예롭지 못한 짓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승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는 분위기였어요. 몇몇은 태식 일당을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야, 이 여자 정말 미쳤나? 태식이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달리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철웅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강나영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그것은 적진 깊숙이 침투한 특임대원의 눈빛이었습니다. 15년간 수많은 위험한 상황을 헤쳐온 군인의 눈빛이었어요. 김태식 씨 명예 점수 -5점. 강나영이 수첩에 적으며 말했습니다. 박철웅 씨 -3점. 이준호 씨 -4점. 명예 점수가 뭐야? 태식이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웃음은 어색했어요.
장난하는 거야. 앞으로 부산역까지 1시간 40분 동안 여러분의 모든 행동을 평가하겠습니다. 강나영이 선언했습니다. 명예롭지 못한 행동은 모두 기록될 것이고 부산역 도착 후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조치라니 뭔 조치를 취한다는 거야? 준호가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스며들어 있었어요. 그건 부산역에 도착해서 확인하시죠. 강나영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전혀 따뜻하지 않았어요.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미소 같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그녀가 덧붙였어요. 명예롭게 행동하면 점수가 올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떨어질 겁니다. 태식 일당은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분명 자신들이 우위에 있어야 하는데 왜인지 이 승무원 앞에서는 위축되는 기분이었어요. 특히 그녀의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그 어떤 여자와도 달랐어요. 경찰이나 검사들도 이런 눈빛은 하지 않았습니다. 뭐 어쨌든 태식이 허세를 부렸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그러세요. 강나영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모두 기록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계속 태식 일당을 향해 있었어요. 마치 표적을 감시하는 저격수처럼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강나영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승무원님 괜찮습니다. 강나영이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 미소는 태식 일당을 대할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때부터 KTX 7호차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태식 일당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지만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고 있었어요. 다른 승객들도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몇몇은 다른 칸으로 자리를 옮기기도 했어요. 하지만 강나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자신이라는 확신도 가지고 있었어요. 태식 일당의 도발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노골적이고 악랄해졌습니다. 오후 4시를 넘어가면서 그들은 강나영의 무반응에 더욱 자극받았어요. 야, 저 여자 진짜 재미없다. 철웅이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뭘 해도 꿈쩍도 안 하네. 그러게 말이야. 준호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저런 여자들이 제일 골치 아파. 태식은 가만히 강나영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그녀가 다른 승객들을 대할 때는 따뜻한 미소를 짓지만 자신들에게만은 차가운 시선을 보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형님, 저 여자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은데요. 준호가 태식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그러게 뭔가 이상해. 철웅도 동조했어요. 그들의 추측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강나영은 정말로 그들을 완전히 다른 존재로 분류하고 있었거든요. 15년간 특임대에서 복무하면서 그녀는 수많은 악인들을 만나왔습니다. 테러리스트부터 시작해서 마약상 인신매매범 전쟁 범죄자까지 온갖 인간 쓰레기들을 상대해왔어요. 그런 그녀의 눈에 태식 일당은 그저 작은 동네 깡패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심할 수는 없었어요. 작은 벌레라도 독이 있으면 위험하니까요. 저기 승무원 누나. 태식이 강나영을 부르며 손짓했습니다. 잠깐만 와봐. 강나영은 다른 승객에게 차를 따라주고 있던 중이었어요.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녀가 다가오자 태식이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음료수 좀 주문할게. 어떤 음료를 원하시나요? 뭐가 있는지 설명해줘. 태식의 요구는 단순해 보였지만 사실은 강나영을 더 오래 자신들 곁에 붙잡아 두려는 속셈이었어요. 강나영이 메뉴를 설명하기 시작하자 준호가 슬쩍 휴대폰 카메라를 켰습니다. 승무원 누나, 혹시 사진 한 장 찍어도 돼? 죄송하지만 근무 중에는 사진 촬영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강나영의 거절에 준호가 코웃음을 쳤어요. 에이, 뭐 어때? 추억으로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강나영의 목소리가 한층 더 차가워졌습니다. 아, 진짜 재미없다. 철웅이 투덜거렸어요. 요즘 여자들 다 저래.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다른 승객들도 점점 불편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가족 단위 승객들은 아이들을 다른 칸으로 데려가기 시작했어요. 여보, 우리도 자리 옮길까? 중년 부부 중 남편이 부인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래요, 분위기가 이상해요. 부인도 동조했습니다.
몇몇 승객들이 자리를 떠나자 7호차는 더욱 을씨년스러워졌어요. 하지만 서민우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지정석이었고 다른 칸은 모두 만석이었거든요. 더구나 그는 이미 태식일당의 표적이 되어 있었어요. 야, 안경 쓴 놈. 철웅이 민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너 아까 우리 대화 듣고 있었지? 아니에요. 민우가 황급히 부인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준호가 끼어들었어요. 분명히 들었을 거야. 정말 안 들었어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실제로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고 있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럼 증명해봐. 태식이 일어나 민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떻게 증명하라는 거예요? 간단하지. 태식이 비웃었어요. 우리한테 사과해. 뭘 사과해요? 듣지 않았다면서 뭘 사과하라는지 알잖아. 태식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았지만 그는 상관없었어요. 그저 민우를 괴롭히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거든요. 민우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장내. 철웅이 으름장을 놓았어요. 큰 소리로 죄송합니다. 민우가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쳐다봤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좀 더 크게. 준호가 휴대폰으로 이 장면을 몰래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모든 상황을 강나영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승객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척하면서도 태식 일당의 모든 행동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승무원 수첩에 계속해서 기록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 15분 승객 집단 괴롭힘 시작. 오후 4시 20분 무리한 사과 요구. 오후 4시 25분. 무단 촬영 시도. 모든 것이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었어요. 야, 저기. 승무원 태식이 다시 강나영을 불렀습니다. 우리 친구가 뭔가 목이 마른 것 같은데. 물 좀 갖다 줘. 네, 바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강나영이 생수병을 가져오자 태식이 받아들었어요. 그리고는 민우에게 던져줬습니다. 자, 마셔. 감사합니다. 민우가 받으려 하자 태식이 갑자기 병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아, 미끄러졌네. 물병이 바닥에서 굴러다녔습니다. 주워. 철웅이 명령했습니다. 빨리. 민우는 어쩔 수 없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물병을 주었어요. 이제 마셔. 바닥에 떨어진 건데요. 더러우면 못 마셔. 태식이 비웃었습니다. 그럼 목마른 건 어떻게 해? 민우는 결국 그 물을 마셔야 했어요. 주변 승객들이 안타깝게 지켜봤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강나영의 손이 수첩을 잡고 있는 힘이 세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오후 4시 30분 물병 투척 및 굴욕적 행위 강요. 그녀의 기록은 계속되었습니다. 태식 일당은 자신들의 모든 행동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행동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야, 안경. 준호가 민우를 불렀어요. 너 직업이 뭐야? 회계 업무합니다. 회계. 태식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럼 돈 계산 잘하겠네. 그냥 보통이에요. 보통. 철웅이 비웃었어요. 그럼 우리 계산 좀 해줘. 무슨 계산이요? 우리가 서울에서 놀다 온 돈 계산. 태식이 말했어요. 저 그런 건 모르는데요. 민우가 당황했습니다. 모른다고? 준호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회계 담당이 계산을 모른다고?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철웅이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아니에요. 민우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정말 그런 계산은 못해요. 못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태식이 비웃었습니다. 그럼 다른 걸로 보상해. 뭘로요? 태식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화장실 청소는 어때? 화장실 청소요. 민우가 경악했습니다. 내 변기 청소. 준호가 거들었어요. 혀로 이 말에 주변 승객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강나영의 펜이 수첩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 번뜩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자리에서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오후 4시 45분 인격 모독 및 혐오스러운 행위 강요. 그녀의 기록에는 분노가 아닌 차가운 분석만 남아 있었어요. 정말 그렇게 해야 하나요? 민우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철웅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모르겠어요. 그럼 가르쳐 줄게. 태식이 일어나며 민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화장실로 가자. 바로 그때 강나영이 일어났습니다. 실례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정중했어요.
화장실 사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제한이 뭐야? 태식이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어요. 그게 뭔 상관이야? 안전상의 이유입니다. 강나영의 대답은 완벽한 매뉴얼이었어요. 안전 준호가 비웃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무슨 안전, 승객의 안전은 저희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강나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양해. 태식의 목소리가 위험해졌습니다. 우리가 뭘 하든 상관없잖아.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강나영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이 대화를 듣던 민우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태식 일당의 분노는 더욱 커졌어요. 야, 이 여자 진짜. 철웅이 화를 냈습니다. 계속 우리 일을 방해하네. 그러게 말이야. 준호도 동조했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 이상해. 태식이 강나영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어. 강나영은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맞받아쳤어요. 그 순간 태식은 섬뜩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그 어떤 여자와도 다른 눈빛이었거든요. 뭐 보고 있어? 태식이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승객님의 안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강나영의 대답은 여전히 정중했어요. 안전 확인. 철웅이 비웃었습니다. 우리가 위험해 보여 모든 상황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제 업무입니다. 관찰. 준호가 불쾌해했어요. 우리를 감시한다는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강나영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이 말에 태식 일당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야, 이 여자 진짜 건방지네. 태식이 중얼거렸어요. 뭔가 혼내줘야겠어. 형님 어떻게 할까요? 철웅이 물었습니다. 일단 저 여자부터 정신 차리게 해주자. 준호가 제안했어요. 그래. 태식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5시가 넘어가면서 승객들 대부분이 졸기 시작했습니다. 긴 기차 여행의 피로가 몰려온 것이었어요. 7호차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승객들이 눈을 감고 있었고 일부는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이런 상황을 태식 일당은 기회로 여겼습니다. 지금이 좋을 것 같은데. 준호가 주변을 둘러보며 속삭였습니다. 다들 자고 있어. 그래. 태식이 동조했어요. 이제 진짜 재미있게 놀아보자. 철웅도 손목을 돌리며 준비했습니다. 형님 어떻게 시작할까요? 일단 저 안경부터. 태식이 민우를 가리켰어요. 좀 더 제대로 교육시켜주자. 하지만 그들이 움직이기 전에 강나영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승객 여러분, 곧 대전역을 통과합니다. 그녀의 차내 방송이 울려 퍼졌어요. 잠시 후 간식 서비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방송에 몇몇 승객들이 눈을 떴습니다. 태식 일당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이었어요. 아, 진짜. 철웅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방해만 하네. 괜찮아. 태식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오히려 좋을지도 몰라. 왜요? 형님. 준호가 궁금해했습니다. 간식 서비스 때 저 여자를 제대로 혼내줄 수 있잖아. 아, 그렇네요. 철웅이 이해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강나영은 카트를 끌고 와서 승객들에게 간식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과자, 음료수, 과일 등 다양한 간식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승객들은 고마워하며 받아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무원님 고생 많으세요. 따뜻한 인사들이 오갔어요. 우리도 줘. 태식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뭘 드릴까요? 강나영이 정중하게 물었어요. 뭐가 있는지 다 보여줘. 네. 강나영이 카트의 내용물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자류로는 쿠키와 크래커가 있고 음료는 주스와 물이 있습니다. 주스는 무슨 맛이야? 준호가 물었어요. 오렌지, 사과, 포도 3가지입니다. 오렌지 줘. 태식이 말했습니다. 저는 사과. 철웅이 주문했어요. 포도로. 준호도 따라했습니다. 강나영이 음료수를 꺼내주자 태식이 받아들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태식이 갑자기 손을 놓았습니다. 아, 미끄러졌네. 오렌지 주스가 강나영의 승무원복에 쏟아졌어요. 죄송합니다. 강나영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니야, 괜찮지 않아. 태식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옷이 다 젖었잖아. 괜찮다고 했습니다. 강나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어요. 아니야, 이건 내 잘못이야. 태식이 과장스럽게 걱정하는 척했습니다. 어떻게 해줄까? 주변 승객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강나영을 걱정하는 눈으로 바라봤어요. 정말 괜찮습니다. 강나영이 다시 말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그래도 미안해서 어떻게 철웅이 가세했어요. 우리가 뭔가 해줘야지 그러게 말이야 준호도 거들었습니다. 그럼 이거라도 드세요. 태식이 자신의 사과 주스를 내밀었어요. 아닙니다. 강나영이 거절했습니다. 근무 중이라서 에이 뭐 어때 철웅이 자신의 음료도 내밀었어요. 조금만 정말 괜찮습니다. 강나영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억지를 부렸어요. 그러던 중 준호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의 포도주스가 강나영의 머리 위로 쏟아진 것이었어요. 아, 죄송해요. 준호가 과장스럽게 사과했습니다. 정말 실수였어요. 보라색 주스가 강나영의 검은 머리카락을 적시고 얼굴로 흘러내렸어요. 승객들이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어머 승무원님 한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강나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주스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휴지 드릴게요. 다른 승객이 티슈를 내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태식 일당의 사고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쏟았네. 철웅이 또 다른 음료를 실수로 떨어뜨렸어요. 이번에는 콜라였습니다. 검은 액체가 강나영의 하얀 블라우스를 더럽혔어요. 정말 죄송해요. 철웅이 가짜 사과를 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실수가 많은지. 승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심하네. 고의로 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들 이상해. 하지만 아무도 직접 나서지는 못했어요. 태식 일당의 위압적인 분위기 때문이었습니다. 몇몇은 다른 칸으로 피해가기도 했어요. 이제 정말 미안해서 어떡하지. 태식이 연기를 하며 말했습니다. 옷이 완전히 망가졌네. 괜찮다고 했습니다. 강나영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 같았어요. 그래도 이건 너무해. 준호가 계속 괴롭혔습니다. 우리가 뭔가 보상을 해줘야지. 보상은 필요 없습니다. 아니야, 꼭 해줘야겠어. 태식이 고집했어요. 그럼 이건 어때? 그가 손에 들고 있던 샌드위치를 실수로 강나영의 어깨에 문질렀습니다. 아, 또 실수했네. 마요네즈와 케첩이 강나영의 승무원복을 더럽혔습니다. 이제 그녀의 모습은 정말 처참했어요. 주스와 콜라, 음식물이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서 있었어요. 미동조차 하지 않고 말이죠. 이제 됐나? 철웅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좀 교훈을 얻었을 거야. 그러게 말이야. 준호도 동조했어요. 이제 우리한테 함부로 하지 않겠지. 태식은 승리감에 취해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 건방진 승무원을 굴복시켰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강나영의 반응은 그들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녀는 울지도 않았고 화를 내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천천히 머리카락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어요. 덕분에 명분이 확실해졌으니까요. 태식 일당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뭐라고? 태식이 되물었어요. 명분이 뭐야?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거죠. 강나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전혀 따뜻하지 않았어요. 이제 부산역에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눌 수 있겠네요. 대화. 철웅이 비웃었습니다. 뭔 대화? 여러분의 미래에 관한 대화. 강나영이 수첩을 꺼내며 말했어요. 지금까지 기록된 모든 행동에 대한 평가와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대화 말입니다. 조치.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슨 조치? 부산역에 도착하면 알게 될 겁니다. 강나영이 물든 승무원복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더 이상 명예롭지 못한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명예태식이 화를 냈어요. 아직도 그 소리야? 네. 강나영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끝까지 그 소리입니다.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카트를 끌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등은 조금도 굽어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음식물로 더럽혀진 승무원복 너머로 강철 같은 의지가 느껴졌어요. 승객들은 이 광경을 충격적으로 지켜봤습니다. 저 승무원 정말 대단하다. 저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침착할 수 있다니. 저 남자들은 도대체 뭐야? 웅성거림이 이어졌습니다. 몇몇은 휴대폰으로 이 상황을 촬영하기도 했어요. 민우는 강나영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자신 때문에 저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서 죄책감을 느꼈어요. 승무원님, 그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강나영이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식 일당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완벽하게 굴복시켰는데 왜 저 여자는 더욱 당당해 보이는 걸까요? 형님, 뭔가 이상해요. 준호가 불안해했습니다. 저 여자 반응이 너무 이상해. 그러게 말이야. 철웅도 동조했어요. 보통 여자들이라면 울거나 화를 냈을 텐데. 태식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었어요. 이미 저질러진 일이었거든요. 뭐 어쨌든 그가 허세를 부렸습니다. 우리가 이긴 거 맞잖아. 맞아요. 형님, 철웅이 동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했어요. KTX는 계속해서 남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부산역까지는 이제 1시간도 채 남지 않았어요. 강나영은 자신의 자리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작전 계획이 완성되어 있었어요. 부산역에 도착하면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오후 5시 40분 부산역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KTX 산천호가 플랫폼에 천천히 정차하기 시작했어요. 승객들은 하나둘씩 짐을 챙기며 하차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7호차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고 긴장감이 맴돌고 있었어요. 강나영은 여전히 음식물과 음료수로 더럽혀진 승무원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자세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승객 여러분,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차례대로 하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녀의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어요. 태식 일당은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도착했네. 철웅이 기지개를 켜며 말했어요. 길고 길었던 여행이었다. 준호도 휴대폰을 정리하며 동조했습니다. 정말 재미있었어. 태식이 강나영을 흘끗 쳐다보며 비웃었어요. 특히 저 승무원 덕분에 그들은 승리감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 건방진 여자를 완전히 굴복시켰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우리 가자. 태식이 앞장서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강나영이 그들 앞을 막아섰어요. 잠깐만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뭐야? 태식이 짜증스럽게 물었어요. 이제 끝났잖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나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부산역에서 마지막 정산을 해야죠. 정산이 뭐야? 철웅이 어이없어 했습니다. 우리가 뭘 정산해? 여러분의 명예 점수 말입니다. 강나영이 수첩을 펼치며 설명했어요. 김태식 씨 마이너스 35점, 박철웅 씨 마이너스 28점, 이준호 씨 마이너스 32점. 그게 뭔 상관이야? 준호가 화를 냈습니다. 우리 맘대로 할 거야. 그럴 수 없습니다. 강나영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이미 모든 증거가 수집되었거든요. 그녀가 휴대폰을 꺼내 보였습니다. 7호차의 모든 CCTV 영상과 승객들의 증언. 그리고 제 상세한 기록까지. 뭐 그런 걸로 뭘 하겠다는 거야? 태식이 비웃었어요. 고작 승무원이. 고작 승무원이라고요? 강나영이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섬뜩했어요. 그럼 제가 누군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그녀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707 특임대 대위 강나영입니다. 군 신분증과 전역증이 그들 앞에 펼쳐졌어요. 태식 일당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707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특임대라고? 철웅도 당황했습니다. 707 특임대는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였거든요. 일반인들도 그 이름만큼은 알고 있었어요. 거짓말이야. 태식이 부인했습니다. 여자가 무슨 특임대? 여자라고요? 강나영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아프가니스탄 파병 당시 받은 무공 훈장입니다. 빛나는 훈장이 그들의 눈에 들어왔어요. 인질 구출 작전을 성공시킨 공로로 받았죠. 그리고 이건 특임대 격투술 교관 자격증입니다. 또 다른 증명서가 나왔어요. 이제 태식 일당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들이 상대한 것이 단순한 승무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럼 왜 승무원을? 태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왜 특임대를 그만두고?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강나영이 차갑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같은 쓰레기들을 만나면 예전 실력이 다시 돌아오더군요. 승객들이 모두 내린 빈 7호차에는 이제 강나영과 태식 일당 그리고 서민우만 남아 있었어요. 자, 이제 선택하세요. 강나영이 말했습니다. 첫 번째, 경찰서에 가서 폭행.
성희롱 협박 등의 혐의로 조사받기 두 번째 제가 제안하는 특별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특별 프로그램이 뭐야 준호가 궁금해했습니다. 인간 개조 프로젝트 강나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30일간 707 특임대식 훈련을 통해 여러분들을 제대로 된 인간으로 만드는 거죠. 미쳤나? 철웅이 소리쳤습니다. 그런 걸 왜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강나영이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이들의 모든 범죄 행위가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 영상들이 언론에 공개되면 어떻게 될까요? 강나영이 물었어요. 부산 흑룡파 조직원들이 KTX에서 승무원과 일반 승객을 집단 폭행.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태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우리 조직이 완전히 망하죠. 강나영이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면 그녀가 계속했어요. 이 모든 증거를 봉인하고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기회 태식이 되물었어요. 진짜 인간이 되는 기회 강나영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인간이 아니라 그냥 짐승입니다. 이때 부산역 역무원이 들어왔습니다. 승무원님 무슨 일이신가요? 역장님을 불러주세요. 강나영이 요청했어요. 긴급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무원이 급히 나갔습니다. 잠시 후 역장과 철도경찰이 함께 들어왔어요. 무슨 일입니까? 역장이 강나영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승무원님, 이게 어떻게 된 이분들이 열차 안에서 저와 다른 승객에게 행한 일들입니다. 강나영이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그녀가 수첩과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철도경찰이 영상을 확인하더니 경악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폭행이고 성희롱입니다. 당장 연행해야겠습니다. 잠깐만요. 강나영이 말했어요. 제가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제안이요? 역장이 궁금해했습니다. 이분들을 경찰서에 보내는 대신 제가 직접 교육시키고 싶습니다. 교육이요? 철도경찰이 의아해했어요. 어떤 교육 말씀이신가요? 강나영이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707 특임대 출신입니다. 707 특임대 역장의 눈이 커졌어요. 그 유명한 네 그곳에서 15년간 복무했습니다. 강나영이 설명했어요. 이런 문제 인물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제 전문이죠. 하지만 이건 범죄입니다. 철도경찰이 걱정했어요. 법적 처벌을 받아야 물론입니다. 강나영이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처벌보다는 교육이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교육으로 이들이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역장이 의구심을 표했어요. 변하지 않으면 그때 법적 처벌을 받으면 됩니다. 강나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태식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교육이라는 게 정확히 뭐야? 707 특임대식 인성교육입니다. 강나영이 설명했어요. 30일간 부산 외곽의 훈련장에서 진행됩니다. 30일 철웅이 놀랐어요. 그건 너무 길어 짧습니다. 강나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망가지는 데는 수년이 걸렸으니까. 훈련 내용은 뭔데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체력 훈련, 정신력 훈련, 인성 교육, 팀워크 훈련. 강나영이 하나씩 나열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명예교육 태식이 비웃었어요. 또 그 소리야, 내 끝까지 그 소리입니다. 강나영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만약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철웅이 물었습니다. 바로 경찰서 가시면 됩니다. 강나영이 단순하게 답했어요. 폭행, 성희롱, 협박 모든 혐의로 수사받고 재판받고 감옥 가시면 되죠. 감옥.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죠. 강나영이 끊었습니다. 역장과 철도경찰이 잠시 상의했습니다. 승무원님의 제안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역장이 말했어요. 하지만 법적 문제는 어떻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강나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정기적으로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없으면 즉시 법적 처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철도경찰이 동의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당연합니다. 강나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제로는 효과가 없으니까요. 모든 시선이 태식 일당에게 쏠렸습니다. 태식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경찰서에 가면 최소 몇 년은 감옥에 있어야 했어요. 그것보다는 30일 교육이 나을 수도 있었습니다. 형님 어떻게 할까요? 철웅이 속삭였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있나? 준호도 절망적이었습니다.
조와 태식이 결심했어요. 그 교육이라는 거 해보자 정말입니까가 강나영이 확인했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후회할 게 뭐야 태식이 허세를 부렸어요. 고작 30일인데 고작 30일이라고요. 강나영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쉽게 생각하시는군요. 철웅과 준호도 어쩔 수 없이 동의했습니다. 우리도 할게요. 진심입니까가 강나영이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중간에 포기하면 바로 경찰서 갑니다. 알겠어요. 철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포기 안 할게요. 준호도 따라했어요. 강나영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 동의서에 서명해 주세요. 동의서까지 준비했네 태식이 감탄했어요. 당신 정말 철저하다. 당연합니다. 강나영이 답했습니다. 15년간 특임대에서 배운 거니까요. 동의서에는 교육기간 내용 규칙 등이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여기 서명하면 30일간 제 완전한 통제하에 들어갑니다. 강나영이 설명했어요. 그 기간 동안은 제가 여러분의 상관이고 여러분은 제 부하입니다. 부하 철웅이 어이없어 했습니다. 우리가 왜 싫으면 경찰서 가세요. 강나영이 단순하게 말했어요. 결국 세 사람 모두 서명했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서민우도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승무원님,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뭔가 도울 수 있을까요? 고맙습니다. 강나영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이건 제가 혼자 해야 할 일입니다. 동의서 서명이 끝나자 강나영이 일어났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죠. 지금 바로요. 준호가 놀랐어요. 네, 지금 바로입니다. 강나영의 목소리가 갑자기 변했어요. 부드러운 승무원의 목소리가 아니라 차갑고 날카로운 군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차렷. 강나영이 명령했습니다. 뭐요? 태식이 당황했어요. 차렷이라고 했습니다. 강나영의 목소리에 권위가 실렸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707 특임대 훈련병입니다. 훈련병 철웅이 어이없어 했습니다. 우리가 왜 동의서에 서명했으니까요? 강나영이 차갑게 답했습니다. 이병 김태식. 강나영이 태식을 호명했어요. 네, 태식이 본능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일병 박철웅. 네, 철웅도 따라했어요. 이병 이준호. 네,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좋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강나영이 선언했어요. 역장과 철도 경찰이 이 광경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역장이 감탄했어요. 벌써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강나영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진짜 변화는 훈련장에서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훈련장은 어디에 있나요? 철도 경찰이 궁금해했습니다. 부산 기장군에 있는 제 사유지입니다. 강나영이 설명했어요. 작년에 미리 준비해둔 곳이죠. 미리 준비했다고요? 역장이 놀랐어요. 네, 언젠가는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 강나영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자, 그럼 출발하죠. 강나영이 태식 일당을 보며 말했어요. 훈련장까지는 차로 1시간 걸립니다. 지금 가야 해요. 태식이 마지못해 물었습니다. 당연합니다. 강나영이 단호하게 답했어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짐은 어떻게 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필요한 건 훈련장에 다 있습니다. 강나영이 답했어요. 부산역을 나서면서 태식 일당은 마지막으로 자유로운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앞으로 30일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도 할 수 없었거든요. 형님, 우리 괜찮을까요? 철웅이 불안해했습니다. 괜찮을 리가 있나? 태식이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이제 어쩔 수 없어. 강나영은 그들을 이끌고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에는 검은색 SUV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타세요. 강나영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이제부터 30일간 여러분들의 운명은 제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녀의 말에 세 사람 모두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차에 타면서 태식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30일 후에는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변한다면? 강나영이 백미러로 그들을 쳐다보며 답했어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다면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건 그때 가서 알아보죠. 강나영이 차를 출발시키며 말했어요. 부산의 밤거리가 차창 밖으로 지나갔습니다. 네온 사인들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태식 일당의 마음은 어둠 그 자체였어요.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지옥 같은 훈련이 그들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릴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부산 기장군 외곽 산속으로 들어가는 비포장도로는 험했습니다. 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태식 일당의 불안감은 더해져만 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것은 점점 깊어지는 산속뿐이었습니다. 문명과 멀어질수록 그들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어요. 이런 데까지 와서 뭘 하겠다는 거야 철웅이 중얼거렸지만 강나영의 차가운 시선이 백미러에 비치자 입을 다물었습니다. 태식은 차창에 기댄 채 속으로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 선택이 옳았을까 하는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경찰서에 가는 것보다는 낫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지만 신호가 잡히지 않았어요. 산속 깊숙이 들어올수록 문명과의 연결고리가 하나둘씩 끊어지고 있었습니다. 오후 7시가 넘어서야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깊은 산속에 자리 잡은 낡은 공장 건물이 그들을 맞이했어요. 여기가 훈련장입니다. 강나영이 차에서 내리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30일간 여러분들의 집이 될 곳이죠. 건물 주변에는 각종 운동기구들이 야외에 설치되어 있었고 넓은 공터에는 장애물 코스가 만들어져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폐공장 같았지만 내부는 완전히 다를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강나영이 차에서 내리자 그녀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승무원 시절의 친절함은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군인의 모습만 남아 있었어요. 그녀의 걸음걸이 하나하나에서 15년간 단련된 군인의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차에서 내리세요. 명령조의 목소리가 산속 정적을 깼어요. 태식 일당은 본능적으로 긴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그 누구와도 다른 존재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거든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민간인이 아닙니다. 강나영이 그들 앞에 서서 선언했습니다. 저녁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웠어요. 그럼 뭐야? 태식이 마지막 반항을 시도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707 특임대 훈련병입니다. 강나영의 답변은 단호했어요. 훈련병이라는 단어가 그들의 가슴을 조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유인이 아니었어요. 공장 입구에 걸린 간판을 보는 순간 세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인간 개조 프로젝트 훈련장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명예회복 작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인간 개조라니 준호가 섬뜩해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그들의 가슴을 조였어요. 인간 개조라는 말 자체가 섬뜩했고 명예회복이라는 표현은 자신들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태식 일당은 말 그대로 충격에 빠졌습니다. 겉으로는 폐공장이었지만 내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거든요. 천장은 높고 넓은 홀에는 각종 운동기구들이 군대식으로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707 특임대의 깃발과 함께 충성 명예 희생 같은 구호들이 큰 글씨로 새겨져 있었어요. 바닥은 완벽하게 청소되어 있었고 모든 것이 밀리미터 단위로 정확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이곳이 여러분들의 막사입니다. 강나영의 설명이 홀에 울려 퍼졌어요. 한쪽 벽에는 30개의 개인 사물함이 일렬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각 사물함 위에는 번호와 함께 이름표가 군대식으로 표기되어 있었어요. 훈련병 1번 김태식 훈련병, 2번 박철웅 훈련병, 3번 이준호 자신들의 이름이 이렇게 표기된 것을 보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자유로운 시민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사물함을 확인하세요. 강나영이 지시했어요. 훈련복과 개인용품이 들어있습니다. 태식이 자신의 사물함을 열어보니 예상 밖의 정교함에 놀랐습니다. 회색 운동복과 검은색 군화 수건 세면도구 심지어 속옷까지 모든 것이 그의 사이즈에 맞춰 준비되어 있었어요. 옷감의 질도 좋았고 군화는 발에 딱 맞았습니다. 언제 이런 걸 준비했어? 그가 놀라워하자 강나영이 차갑게 답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여러분들 신체 사이즈까지 미리 조사해서 맞춤 제작했죠. 신체 사이즈까지 철웅이 섬뜩해했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정보가 이미 파악당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강나영은 그들의 반응을 보며 내심 만족했습니다. 첫 번째 심리전은 성공이었어요.
환경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이 인간 개조의 첫 단계였습니다. 그 정도는 기본입니다. 그녀가 더욱 차갑게 말했어요. 특임대에서는 표적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 게 당연하거든요. 표적이라고 준호가 기분 나빠했지만 강나영의 눈빛을 보고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짜 적을 바라보는 차가움이 있었어요. 당연하죠. 강나영의 답은 단호했습니다. 제거해야 할 표적 말입니다. 제거라는 단어에 세 사람 모두 몸이 움츠러들었어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강나영이 설명했지만 그들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20분 후에 훈련복으로 갈아입고 중앙홀에 집합하세요. 강나영이 시간을 정했습니다. 그녀의 손목에는 군용시계가 정확한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늦는 사람은 벌칙이 있습니다. 벌칙이 뭔데?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건 늦어보면 알 수 있어요. 강나영이 미소를 지었지만 전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 미소는 오히려 더욱 섬뜩했어요. 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각자 훈련복으로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회색 운동복은 생각보다 편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검은 군화를 신으니 정말 군인 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상한의 태식이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평상시 자신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비싼 정장과 명품 구두 대신 소박한 훈련복과 군화를 신은 모습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철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늘 자신의 덩치를 과시하기 위해 몸에 딱 맞는 옷을 입던 그였지만 지금은 그저 평범한 훈련병처럼 보였어요. 준호는 가장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평소 스마트한 이미지를 위해 신경 써서 입던 옷들과 달리 훈련복은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거울 속에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20분이 지나자 강나영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도 옷을 갈아입고 있었어요. 승무원복 대신 검은색 전투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가슴에는 707 특임대 마크가 달려 있었고 어깨에는 대위 계급장이 빛나고 있었어요. 전투복을 입은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승무원 시절의 부드러움은 완전히 사라지고 냉혹한 군인의 모습만 남아 있었어요. 집합 강나영의 외침이 홀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만 홀 전체를 가득 채울 만큼 강렬했어요. 세 사람이 어정쩡하게 모이자 강나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게 집합이야. 그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어떻게 해야 해요? 철웅이 당황하며 물었지만 강나영은 설명 대신 직접 시범을 보였습니다. 일렬로 서세요. 강나영이 지시했어요. 간격은 팔 간격 키 순서대로 그들이 제대로 정렬할 때까지 몇 번이고 다시 시켰습니다. 태식이 가장 키가 커서 맨 앞에 섰고 철웅이 중간, 준호가 맨 뒤에 섰어요. 하지만 간격도 자세도 엉망이었습니다. 다시 강나영이 차갑게 명령했어요. 10번도 넘게 반복한 끝에야 겨우 그럴듯한 모양이 나왔습니다. 훈련병 김태식. 강나영이 호명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명령에 익숙한 군인의 것이었어요. 네, 태식이 어색하게 답했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이런 식으로 대답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목소리가 작습니다. 강나영의 지적에 태식은 당황했어요. 네, 그가 더 크게 답했지만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작네요. 강나영이 고개를 저었어요. 군대식으로 대답하세요. 어떻게요? 훈련병 김태식 대위님께 보고합니다라고 하세요. 태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훈련병 김태식 대위님께 보고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굴욕은 처음이었거든요. 같은 방식으로 철웅과 준호도 자기소개를 해야 했습니다. 훈련병 박철웅 대위님께 보고합니다. 철웅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참 작았어요. 늘 큰 소리로 위협하던 그였지만 지금은 기가 완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훈련병 이준호 대위님께 보고합니다. 준호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런 상황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지만 여전히 어색했어요. 아직 멀었네요. 강나영이 차갑게 평가했습니다. 진짜 군인이 되려면 한참 더 훈련해야겠어요. 그녀의 시선이 그들을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태식 일당은 이제야 깨달았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안일하게 생각했는지를 말이죠. 이곳은 정말로 지옥이 될 것 같았습니다.
이제 규칙을 설명하겠습니다. 강나영이 그들 앞에 서서 엄숙하게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첫째, 모든 명령은 절대 복종. 첫 번째 규칙부터 그들의 숨통을 조였어요. 둘째, 개인 행동 금지. 모든 행동은 팀 단위. 셋째, 명예롭지 못한 행동 시 즉시 벌칙. 넷째, 훈련 중 포기나 이탈 시도 시 즉시 경찰서 이송. 규칙들이 하나씩 나열될 때마다 그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경찰서 이송이라는 말에 세 사람 모두 긴장했습니다. 결국 선택의 여지는 없었어요. 끝까지 버티거나 아니면 감옥에 가거나 둘 중 하나뿐이었습니다. 질문 있나요? 강나영이 물었습니다. 태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네, 태식 말하세요. 이런 식으로 정말 30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연합니다. 강나영이 단호하게 답했어요. 아니, 30일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더 길어진다고 준호가 경악했습니다. 30일도 지옥 같은데 더 길어질 수도 있다니요. 여러분들이 완전히 변하지 않으면 계속 연장됩니다. 강나영의 말에 세 사람 모두 절망했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지옥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럼 언제 끝나는 거예요? 철웅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제가 만족할 때까지. 강나영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이 진짜 인간이 되었다고 판단될 때까지입니다. 그 기준이 뭔데요? 태식이 궁금해했지만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명예. 강나영이 한 단어로 답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명예롭게 행동할 수 있게 될 때까지입니다. 강나영은 그들의 절망스러운 표정을 보며 내심 만족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시작이었어요. 자만심과 오만함을 완전히 부숴버리는 것이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그들이 바닥까지 떨어져야 진짜 변화가 시작될 수 있었거든요. 이제 첫 번째 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강나영이 선언했습니다. 팀워크 훈련입니다. 그녀가 창고에서 끌고 온 것은 거대한 통나무였습니다. 지름이 30cm는 좋게 되어 보이는 참나무 통나무였어요. 길이도 3m가 넘었습니다. 이것을 세 명이 함께 들고 건물 주위를 10바퀴 돌아오세요. 10바퀴. 준호가 기겁했습니다. 통나무의 크기만 봐도 엄청나게 무거워 보였는데 그것을 들고 10바퀴를 돈다니요. 한 바퀴가 몇 미터인데요? 철웅이 겁먹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대략 500m입니다. 강나영이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총 5km네요. 5km라는 거리에 세 사람 모두 현기증을 느꼈어요. 평소 걷기만 해도 힘들어하던 그들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리였습니다. 5km를 통나무 들고 걸어요. 철웅이 어이없어 했습니다. 하지만 강나영의 다음 말에 더욱 충격받았어요. 걷는 게 아니라 뛰는 겁니다. 뛴다고 태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걷기도 힘들 것 같은데 뛴다니요. 네, 구보입니다. 강나영이 군대 용어를 써서 설명했어요. 특임대 기본 훈련이죠. 통나무에 가까이 다가가 보니 예상보다 훨씬 무거워 보였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들어야 할 정도의 크기였어요. 무게가 얼마나 돼요? 태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150kg 정도 될 겁니다. 강나영이 무심하게 답했어요. 한 사람당 50kg씩이네요. 50kg이라는 숫자에 준호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걸 들고 뛰라고요. 불가능하다면 포기하세요. 강나영이 차갑게 말했어요. 바로 경찰서로 갈 수 있어요. 경찰서라는 말에 태식이 급히 반응했습니다. 아니에요.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어요. 할게요. 할 수 있어요. 사실 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정말입니까? 강나영이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훈련이 시작되자마자 예상했던 문제가 터졌습니다. 세 사람의 보조가 전혀 맞지 않았어요. 태식은 평소 성격대로 빨리빨리 하려고 했고 철웅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다가 오히려 균형을 잃었습니다. 준호는 체력이 부족해서 뒤처지기 일쑤였어요. 통나무는 이리저리 흔들렸고 몇 번이나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멈춰. 강나영이 날카롭게 호각을 불었어요. 이게 팀워크냐? 그녀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세 사람은 숨을 헐떡이며 서로를 원망하는 눈빛을 보냈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태식이 하소연했지만 강나영은 냉정했습니다. 서로 의논해서 속도를 맞추세요. 그녀가 지시했어요. 그리고 역할 분담도 하고.
역할 분담이요? 철웅이 궁금해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각자 알아서 하는 것에만 익숙했거든요. 앞에서 속도 조절할 사람, 뒤에서 지탱할 사람, 중간에서 균형 잡을 사람, 강나영이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팀이라는 것은 각자 역할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어려운 개념이었습니다. 다시 시작했지만 여전히 엉망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태식이 혼자 앞서 나가려고 했어요. 자신이 리더라는 생각에 다른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야, 김태식, 철웅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너 혼자 빠지지 마. 그럼 너는 왜 이렇게 느려? 태식이 반박했어요. 예전의 갈등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호는 그저 중간에서 끌려다니기만 했습니다. 체력이 약한 그는 두 사람의 힘에 맞춰가기도 벅찼어요. 결국 통나무가 기울어지면서 준호가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가 비명을 지르며 중심을 잃었어요. 통나무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멈춰. 강나영이 다시 호각을 불었어요. 이런 식으로는 평생 해도 안 돼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준호가 좌절하며 물었어요.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고 숨이 차올랐습니다. 서로 탓하지 말고 해결책을 찾으세요. 강나영이 차갑게 말했어요. 특임대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거예요. 1시간이 지나도 그들은 한 바퀴도 제대로 돌지 못했습니다. 중간에 통나무를 떨어뜨리고 서로 싸우고 포기하려고 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강나영은 그들의 모습을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이기적인 개인들이 팀이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언제 끝나냐? 태식이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온몸이 땀범벅이 되어 있었고 손바닥에는 물집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건 여러분들 하기 나름이에요. 강나영이 무심하게 답했습니다. 하루 종일이라도 할 수 있어요. 하루 종일. 철웅이 놀랐습니다. 그럼 밥은 언제 먹어요? 끝나면 먹을 수 있어요. 강나영이 단순하게 답했어요. 끝나지 않으면 굶는 거죠. 굶는다는 말에 세 사람 모두 긴장했습니다. 이미 배가 고프기 시작했거든요. 그건 너무해요. 준호가 항의했지만 강나영은 냉정했습니다. 특임대에서는 임무가 끝나기 전까지 밥을 못 먹는 경우가 많아요. 배가 고파지기 시작하자 세 사람의 마음가짐이 달라졌습니다. 이대로는 정말 밤새야겠네. 태식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평소 같으면 화를 냈겠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럼 진짜로 협력해야겠어. 철웅도 동의했습니다. 주먹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떻게 할까? 준호가 처음으로 적극적으로 물었어요. 평소 같으면 뒤에서 구경만 하던 그였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배고픔이라는 공통의 적 앞에서 그들은 처음으로 진지하게 상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원망하는 대신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일단 속도를 내가 조절할게. 태식이 먼저 양보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말이었어요. 너희들이 따라올 수 있는 속도로 좋아. 철웅이 의외로 순순히 동의했습니다. 나는 뒤에서 무게 지탱할게. 그럼 나는 중간에서 균형 맞출게. 준호도 자신의 역할을 정했어요. 드디어 제대로 된 팀워크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태식이 적절한 속도를 유지하고 철웅이 뒤에서 힘을 보태고 준호가 중간에서 균형을 잡으니 통나무가 안정적으로 움직였어요. 좋아, 이거야. 태식이 기뻐했지만 목소리는 낮췄습니다. 강나영이 듣고 있었거든요. 이제 좀 되네. 철웅도 만족했어요. 준호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뿌듯해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바퀴를 완주했을 때 세 사람 모두 감격했습니다. 해냈다. 태식이 속으로 소리쳤어요. 평생 이런 성취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해냈어. 철웅이 땀을 훔치며 생각했습니다. 아직 9바퀴 남았어요. 준호가 현실을 지적했지만 그의 마음에도 희망이 싹트고 있었어요. 강나영은 이 모습을 지켜보며 작은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아직 첫 번째 단계에 불과했지만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서로를 의식하던 것에서 서로를 배려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조금 나아지네요. 그녀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멀었어요. 두 번째 바퀴부터는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체력이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손바닥에 물집은 터져서 아팠고 어깨와 팔은 쑤셨습니다.
형님 힘들어요. 철웅이 헉헉거렸지만 포기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나도 힘들어 태식도 숨이 차올랐지만 속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 준호가 의외로 의지를 보였어요. 세 번째 바퀴에서 철웅이 비틀거렸습니다. 워낙 많은 무게를 감당하고 있었거든요. 못하겠어. 그가 주저앉으려 했지만 태식이 재빨리 그의 팔을 잡았어요. 야, 박철웅 포기하지 마. 평소 같으면 약한 모습을 보인 철웅을 비웃었을 태식이었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형님 정말 못하겠어요. 안 돼. 우리 함께 하는 거야. 준호도 격려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세 사람 사이에는 묘한 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주고 힘들 때 격려해주는 것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상대의 약점을 공격 재료로 사용했을 그들이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보호해주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협력적이었나 태식이 신기해했어요. 다섯 번째 바퀴를 돌 때쯤 진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준호가 탈진 직전 상태가 된 것이었어요. 평소 운동을 전혀 하지 않던 그에게는 한계였습니다. 정말 못하겠어요. 그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의 다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포기할까 태식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철웅이 반대했어요. 안 돼. 여기서 포기하면 진짜 끝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절실함이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태식이 물었어요. 준호를 업고 갈 수는 없잖아. 방법이 있어. 철웅이 제안했습니다. 나 혼자 뒤를 지탱할게. 준호는 앞으로 가. 그럼 너무 무거워. 태식이 걱정했어요. 철웅 혼자 대부분의 무게를 감당한다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괜찮아. 해볼게. 철웅이 의지를 보였습니다. 평소 자신의 힘을 자랑하던 그였지만 이번에는 동료를 위해서였어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역할을 바꾸니 정말로 가능했습니다. 철웅이 뒤에서 대부분의 무게를 감당하고 준호가 앞에서 방향만 잡고 태식이 중간에서 전체를 조율하는 방식이었어요. 오, 이거 괜찮네. 준호가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철웅이 정말 힘이 세구나. 태식이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평소에는 철웅의 힘을 당연하게 여겼는데 지금은 고마웠습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바퀴를 돌면서 그들은 진짜 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을 자연스럽게 보완해주는 것이었어요.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상황에 따라 역할을 바꿔가며 최적의 조합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생각보다 잘 맞네. 태식이 놀라워했어요. 여덟 번째 바퀴에서 태식이 무릎을 삐끗했습니다. 아야. 그가 비틀거리자 통나무가 위험하게 기울었어요. 형님 괜찮아요. 준호가 걱정했지만 태식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뭔가 삐끗한 것 같아. 그럼 내가 앞을 할게. 철웅이 즉시 제안했습니다. 너는 뒤로 가. 리더인 태식이 뒤로 밀려나는 것이었지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철웅이 앞에서 속도를 조절하고 태식이 뒤에서 지탱하고 준호가 중간에서 균형을 잡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철웅이 생각보다 세심하네. 태식이 놀랐습니다. 평소 무식하게만 생각했던 철웅이 이렇게 섬세하게 속도를 조절할 줄은 몰랐어요. 나도 할 수 있는 게 있었구나. 철웅이 뿌듯해했습니다. 아홉 번째 바퀴를 돌 때는 세 사람 모두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손바닥은 터진 물집 때문에 피가 났고 어깨는 쑤셨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로를 더욱 격려했습니다. 마지막 한 바퀴만 더. 준호가 힘내라는 의미로 말했어요. 우리 할 수 있어. 태식도 의지를 다졌습니다. 끝까지 가자. 철웅이 마지막 힘을 냈습니다. 열 번째 바퀴를 완주했을 때 세 사람은 통나무와 함께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완전히 탈진한 상태였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성취감이 가득했어요. 해냈다. 태식이 헉헉거리며 말했습니다. 평생 이런 뿌듯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정말 해냈어. 철웅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해낸 거야. 준호가 감격했어요. 강나영이 다가왔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따뜻함이 섞여 있었어요. 완전히 지친 그들의 모습이 기특해 보였습니다. 처음 치고는 잘했어요. 정말요. 태식이 기뻐했습니다. 강나영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인지 몰랐어요. 내 팀워크가 많이 늘었어요. 강나영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첫걸음일 뿐이에요.
이제 저녁 먹을 수 있어요. 철웅이 기대감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배고픔이 극에 달해 있었거든요. 내 식당으로 가죠. 강나영이 안내했어요. 식당은 간단했지만 깔끔했습니다. 군대식 긴 테이블과 의자들이 놓여 있었어요. 모든 것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메뉴는 간단합니다. 강나영이 설명했어요. 밥, 김치찌개, 반찬 몇 가지 화려한 음식은 아니었지만 그들에게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한 음식이 세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어요. 이렇게 밥이 맛있을 줄 몰랐어. 태식이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평소 비싼 음식만 먹던 그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김치찌개가 최고였어요. 식사 중에 세 사람은 서로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 태식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나도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어. 철웅도 동감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해냈잖아. 준호가 뿌듯해했어요. 자신도 놀라웠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해내지 못했을 일이었거든요. 우리 생각보다 강하구나. 태식이 새삼 놀라워했습니다. 오늘은 첫날이니까 여기서 끝입니다. 강나영이 발표했어요. 세 사람이 안도의 한숨을 쉬자 그녀가 계속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내일부터는 더 힘들어져요. 더 힘들어진다는 말에 세 사람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더 힘들어진다고요? 태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워밍업에 불과해요. 강나영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숙소는 군대식 생활관이었어요. 3층 침대 3개가 놓여 있었고 개인 사물함과 간단한 책상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규격화되어 있었고 개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여기서 30일을 지내야 해요. 철웅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적응하세요. 강나영이 무심하게 말했어요. 특임대에서는 이보다 더 열악한 곳에서도 지냈어요. 첫날 밤 세 사람은 각자 침대에 누워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오늘 하루가 어땠냐? 태식이 조용히 물었어요. 생각보다 할만했어. 철웅이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우리 생각보다 잘 맞는 것 같아. 준호도 동의했어요. 평소 같으면 서로 헐뜯기 바빴을 그들이었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근데 내일은 뭘 할까? 준호가 궁금해했어요. 더 힘든 거겠지. 철웅이 걱정했지만 목소리에는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더 섞여 있었어요. 뭐 어때? 태식이 의외로 의연했습니다. 오늘도 해냈는데 내일도 할 수 있을 거야. 리더다운 모습이었어요. 소등 시간이 되자 홀에 있던 모든 불이 꺼졌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은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내일이 걱정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되기도 했어요. 오늘 경험한 성취감이 너무나 새로웠거든요. 우리 정말 변할 수 있을까? 준호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렇게 첫날이 지나갔습니다. 세 사람은 아직 몰랐어요. 이것이 진짜 지옥 훈련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그들 안에는 이미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기심 대신 협력심이 폭력성 대신 배려심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새벽 5시 기상 나팔이 산속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평소와 다른 긴급 사이렌이 울려 퍼졌습니다. 전원 즉시 운동장 집합. 강나영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울렸어요. 비상훈련 시작. 세 사람은 잠에서 깨어나 서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강나영의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어요. 운동장에 나가보니 강나영이 평소와는 다른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전투복 대신 정장을 입고 있었고 표정도 어둠침침했어요. 오늘은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그녀가 엄숙하게 발표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변했는지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테스트라는 말에 세 사람 모두 긴장했습니다. 지난 27일간의 훈련이 모두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테스트는 실제 상황에서 진행됩니다. 강나영이 계속 설명했어요. 부산 시내에서 벌어질 일들입니다. 부산 시내요. 태식이 놀랐습니다. 거의 한 달 만에 처음으로 바깥 세상에 나간다는 뜻이었어요. 네, 여러분들이 정말로 변했다면 예전과는 다른 선택을 할 것입니다. 강나영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하지만 변하지 않았다면 그녀는 말을 끝내지 않았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1시간 후 그들은 부산 시내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도시의 모습이 새로웠어요. 네온사인 자동차 사람들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변했네. 철웅이 중얼거렸어요. 뭐가? 준호가 물었습니다. 도시가 아니라 우리가. 태식이 답했어요. 정말로 그들의 시선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약한 사람을 찾아 괴롭힐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고 있었어요. 첫 번째 테스트는 지하철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기 보세요. 강나영이 가리킨 곳에는 중학생 한 명이 고등학생 몇 명에게 둘러싸여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어요. 예전에 그들이라면 구경하거나 아니면 가해자 편에 서서 더 괴롭혔을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강나영이 물었어요. 테스트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가야죠. 태식이 먼저 일어났어요. 저 애를 도와야 해요. 맞아. 철웅도 동의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저런 짓을 했으니까 우리 책임이기도 해.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 사람은 주저하지 않고 괴롭힘 현장으로 다가갔습니다. 야, 그만해. 태식이 고등학생들에게 말했어요. 왜 저런 어린애를 괴롭혀? 고등학생들은 처음에는 반발했습니다. 형들이 뭔데 우리 일에 끼어들어? 우리도 예전에는 저런 짓을 했어. 철웅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 그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미안하다. 준호가 중학생에게 사과했어요. 우리가 못 막아줘서. 고등학생들은 이런 상황이 어리둥절했지만 결국 자리를 떠났습니다. 세 사람의 진심이 전해졌거든요. 고마워요. 중학생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괜찮아. 태식이 다정하게 말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혹시 또 괴롭히면 우리한테 연락해. 철웅이 자신의 전화번호를 적어줬어요. 우리가 도와줄게. 준호도 약속했습니다. 강나영은 이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첫 번째 테스트가 성공이었다고 판단했어요. 두 번째 테스트는 더욱 어려웠습니다. 번화가에서 그들의 옛 동료들을 만난 것이었어요. 태식이 형. 흑룡파 후배 조직원들이 다가왔습니다. 형님 어디 계셨어요? 그냥 태식이 어색하게 답했어요. 요즘 뭐 하세요? 별거 아니야. 태식은 훈련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거든요. 형님, 우리랑 같이 일할래요? 후배들이 제안했어요. 새로운 사업이 있거든요. 무슨 사업인데? 철웅이 궁금해했습니다. 고등학생들 상대로 하는 거예요. 후배 중 한 명이 설명했어요. 돈 뜯고 조이고 예전 같으면 당연히 참여했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아내 태식이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왜요? 형님 그런 일 이제 안 할 거야. 왜요?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태식의 말에 후배들이 어리둥절했어요. 형님이 왜 이래요? 변한 거야. 철웅이 말했어요. 우리 모두 변했다고요. 그래 진짜 사람이 됐어. 준호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후배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형님들 돈이 문제예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 태식이 말했어요. 명예야 명예요. 그래 명예롭게 사는 거. 철웅도 동의했어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알겠어. 준호가 덧붙였어요. 우리 그때가 얼마나 한심했는지. 형님들 정말 이상해졌어요. 후배들이 실망하며 떠났어요. 우리끼리 하죠. 세 사람을 홀로 남겨두고 갔습니다. 후에 아내 강나영이 나타나서 물었어요. 전혀요. 태식이 확신에 차서 답했어요. 오히려 후련해요. 맞아. 철웅도 동의했어요.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진 것 같아.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번째 테스트는 가장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전에 괴롭혔던 피해자들을 만나는 것이었어요. 저기 계신 분이 여러분들이 예전에 괴롭혔던 분입니다. 강나영이 한 중년 남성을 가리켰어요. 기억나시나요? 세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기억났거든요. 작년에 가게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뜯었던 분이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강나영이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답이 없었어요. 그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가서 사과해야죠. 태식이 먼저 말했어요. 당연히 철웅도 동의했어요.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사과한다고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강나영이 현실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용서받을 수 없어도 해야죠. 태식이 답했어요. 우리 잘못이니까. 맞아요. 철웅이 동의했어요.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준호도 말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니까. 세 사람은 주저하지 않고 그분에게 다가갔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식이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작년에 저희가 한 일. 중년 남성은 그들을 알아보고 놀랐습니다.
너희들 정말 죄송합니다. 철웅도 고개를 숙였어요. 우리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이제 알겠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준호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태식이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중년 남성은 잠시 그들을 바라보더니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 많이 변했구나. 내 진심이 느껴진다. 그가 말했어요. 용서할게 정말요. 세 사람이 놀랐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 그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너희들처럼 이 순간 세 사람은 진짜로 구원받은 기분이었어요. 네 번째 테스트는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길에서 지갑을 주웠을 때였어요. 지갑이 떨어져 있네. 준호가 발견했어요. 누구 거지? 철웅이 물었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니 현금이 꽤 많이 들어 있었어요. 100만 원도 넘겠는데 태식이 말했어요. 예전 같으면 당연히 가져갔을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강나영이 멀리서 지켜보며 물었어요. 마지막 테스트였습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선택이었어요. 경찰서에 가져다 줘야죠. 태식이 주저하지 않고 말했어요. 당연하지. 철웅도 동의했어요. 주인이 찾고 있을 거야.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요. 강나영이 확인했어요. 100만 원이 넘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태식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건 우리 거가 아니니까. 맞아요. 철웅이 동의했어요. 남의 것은 남의 것이에요. 준호도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예전에 우리 같으면 가져갔겠지만 지금은 달라요. 세 사람이 함께 말했어요. 그들은 정말로 지갑을 경찰서에 가져다 줬습니다. 습득물 신고하러 왔습니다. 태식이 말했어요. 경찰관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일이 드물었거든요. 정말 대단하네요. 경찰관이 감탄했어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철웅이 겸손하게 말했어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죠. 준호가 답했어요. 모든 테스트가 끝나고 그들은 다시 훈련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축하합니다. 강나영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모든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정말요. 세 사람이 기뻐했어요. 네, 여러분들은 정말로 변했습니다. 강나영의 목소리에 감동이 섞여 있었어요. 이제 진짜 인간이 되었어요. 그럼 이제 끝인가요? 태식이 물었어요. 훈련은 끝입니다. 강나영이 답했어요. 하지만 진짜 시작이에요. 진짜 시작이요. 네, 이제 사회로 나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죠. 강나영이 설명했어요. 여러분들 각자의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인생이라는 말에 세 사람 모두 가슴이 뛰었어요. 대위님, 태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앞으로 뭘 하면 될까요? 자유입니다. 강나영이 답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모료 명예롭게 살라는 것. 강나영의 마지막 당부였어요. 여러분들이 배운 모든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세요. 그날 밤 세 사람은 마지막으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내일이면 헤어지는구나. 철웅이 아쉬워했어요. 아쉽네. 준호도 동감했어요. 하지만 우리 계속 연락하자. 태식이 제안했어요. 물론이지. 당연하지. 세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연락하기로 약속했어요. 진짜 친구가 된 것이었습니다. 각자 뭘 할 건지 정했어? 태식이 물었어요. 나는 경찰이 되고 싶어. 준호가 말했어요. 정말요. 내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철웅이 칭찬했어요. 나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 사회복지사요. 네, 우리 같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철웅의 꿈에 모두가 감동했어요. 형님은 뭘 할 거예요? 준호가 태식에게 물었어요. 나는. 태식이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청소년 상담사가 되고 싶어. 청소년 상담사요. 네, 우리처럼 잘못된 길로 빠진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철웅이 감탄했어요. 우리 모두 사람들 돕는 일을 하게 되는구나. 준호가 뿌듯해했어요. 다음 날 아침 작별의 시간이 왔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강나영이 인사했어요. 대위님 감사합니다. 태식이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대위님 덕분에 세 사람이 됐어요. 철웅도 감사 인사를 했어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준호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더 수고했어요. 강나영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진짜 잘 변했어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살아가세요. 네, 약속합니다. 세 사람이 함께 답했어요. 명예롭게 살겠습니다. 그럼 됐어요. 강나영이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어요. 제가 원하던 답이에요.
강나영은 그들에게 마지막 선물을 줬습니다. 이걸 받으세요. 그녀가 내민 것은 작은 배지였어요. 707 특임대 명예동기 배지입니다. 명예동기요. 네, 여러분들도 이제 진짜 특임대원이에요. 강나영의 말에 세 사람 모두 감격했어요. 정말 받아도 돼요. 당연합니다. 여러분들이 받을 자격이 있어요. 배지를 받은 세 사람은 가슴이 벅찼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사회의 쓰레기였던 그들이 이제는 명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대위님 태식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대위님도 행복하세요. 고마워요. 강나영이 답했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우리 때문에요. 철웅이 놀랐어요. 내 변화라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강나영이 설명했어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많이 느꼈어요. 저희야말로 많이 배웠어요. 준호가 말했어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그게 뭔데요? 동료의 책임감 명예 태식이 하나씩 나열했어요. 마침내 작별의 시간이 왔습니다. 그럼 이제 가보세요. 강나영이 말했어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세요. 네, 가겠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인사했어요. 대위님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그들은 깊게 고개를 숙인 후 훈련장을 떠났어요. 버스를 타고 부산 시내로 나오는 길에 세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 태식이 말했어요. 한 달 만에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겠어. 나도 믿기지 않아. 철웅이 동감했어요. 예전에 우리 같지 않아. 좋은 방향으로. 준호가 덧붙였어요. 정말 좋은 방향으로. 부산역에 도착하자 그들은 각자 다른 방향으로 가야 했습니다. 형님 연락해요. 준호가 말했어요. 당연하지. 태식이 답했어요. 우리 이제 진짜 친구니까. 맞아. 철웅도 동의했어요. 평생 친구. 그들은 서로 꽉 껴안았어요. 한 달간 함께 고생한 전후였고 이제는 평생 친구가 된 것이었습니다. 각자 꿈을 이루자. 태식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래서 언젠가 다시 만나서 자랑하자. 좋은 생각이에요. 준호가 기뻐했어요. 몇 년 후에 만나서 서로 어떻게 됐는지 약속해요. 철웅도 손을 내밀었어요. 세 사람이 손을 포개며 약속했습니다. 명예롭게 살자. 한편 강나영은 훈련장에서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30일간의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성공이었어. 그녀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정말 변했어. 그녀의 마음도 뿌듯했습니다. 세 명의 인생을 바꿔놓았다는 성취감이 있었거든요. 다음에는 누구를 도와줄까? 강나영이 생각했어요. 아직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더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켜야지. 그녀의 인간 개조 프로젝트는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말이죠.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났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 자신의 꿈을 향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어요. 태식은 청소년 상담사가 되기 위해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나이가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공부했어요. 힘들지만 보람있어. 그가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아이들이 많거든. 철웅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지역 청소년 센터에서 자원봉사도 하고 있었어요. 형 정말 달라졌네. 후배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 철웅이 답했어요. 노력하면 그의 변화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준호는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체력이 약했지만 꾸준히 운동하며 극복하고 있었어요. 힘들어도 포기 안 해. 그가 다짐했습니다. 약한 사람들을 지켜야 하니까 그의 의지는 누구보다 강했어요. 그들은 정기적으로 만나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요즘 어때? 태식이 물었어요. 힘들지만 행복해. 철웅이 답했습니다. 보람있어. 준호도 동의했어요. 우리 정말 잘 변한 것 같아. 그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각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2년이 지났을 때 놀라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태식이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을 땄고 철웅이 사회복지사가 되었으며 준호가 경찰에 합격한 것이었어요. 해냈다. 그들이 함께 기뻐했습니다. 정말 해냈어. 꿈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어요. 대위님께 알려드리자. 준호가 제안했어요. 좋은 생각이야. 태식이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강나영에게 연락해서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축하합니다. 강나영이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요. 대위님 덕분이에요. 세 사람이 감사 인사를 했어요. 3년이 지났을 때 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태식은 자신만의 청소년 상담센터를 열었어요. 내가 경험한 걸 바탕으로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 그가 말했습니다. 많은 문제 청소년들이 그를 찾아왔고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을 도와줬어요. 철웅은 지역에서 유명한 사회복지사가 되었습니다. 철웅 씨만큼 헌신적인 사람은 없어 동료들이 칭찬했어요. 그는 자신의 힘을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예전에는 파괴를 위해 썼던 힘을 이제는 건설을 위해 쓰고 있었어요. 준호는 청소년 담당 경찰관이 되어 학교 폭력 예방에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준호 경관만큼 아이들을 잘 이해하는 사람은 없어 동료들이 인정했어요. 그는 자신의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들과 소통했습니다. 5년이 지난 어느 날 그들은 다시 부산에서 만났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야. 태식이 반가워했어요. 그동안 잘 지냈어. 철웅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모두 성공했네. 준호가 뿌듯해했어요. 정말로 그들은 모두 성공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위님도 만나자 태식이 제안했어요. 그럼 철웅이 동의했습니다. 당연하지. 준호도 기뻐했어요. 그들은 강나영을 만나기 위해 예전 훈련장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이미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어요. 대위님 어디 계실까? 준호가 궁금해했어요. 연락처를 알아봐야겠어. 태식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여기저기 수소문한 끝에 강나영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녀는 서울에서 비슷한 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마침내 그들은 강나영과 재회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강나영이 반가워했어요. 대위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세 사람이 인사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멋있어졌네요. 강나영이 감탄했어요. 정말로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위님 덕분입니다. 태식이 감사 인사를 했어요. 아니에요. 강나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한 거예요. 하지만 대위님이 없었다면 철웅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대로였을 거예요. 맞아요. 준호도 동의했어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강나영이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지난 5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어려웠던 일들, 보람있었던 일들 모든 것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요. 강나영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제가 한 일 중에서 가장 성공적이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 하실 거예요? 태식이 물었어요. 물론이죠. 강나영이 답했습니다. 아직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우리도 도와드릴게요. 철웅이 제안했어요. 정말요? 네, 우리 경험을 나눠드릴게요. 준호도 동의했어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협력이 시작되었습니다. 강나영의 인간 개조 프로젝트에 세 사람이 협력자로 참여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변화는 가능해. 그들이 후배들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증명이야. 1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부산의 조폭에서 사회의 기둥이 된 세 사람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어요. 정말 변할 수 있구나.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노력하면 누구든지. 태식은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한 청소년 상담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의 상담센터는 항상 찾아오는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태식 선생님만 믿어요. 부모들이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를 부탁해요. 그는 모든 아이들을 자신의 자식처럼 돌봤습니다. 철웅은 사회복지 분야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의 헌신적인 활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철웅 씨 같은 분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이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돕는 원동력으로 삼았어요. 준호는 경찰청에서 인정받는 청소년 전문 경찰관이 되었습니다. 그의 노하우는 전국의 경찰서에서 벤치마킹했어요. 준호 경관의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동료들이 인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픈 과거를 바탕으로 아이들과 소통했어요. 강나영도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한 인간 개조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프로그램을 거쳐간 사람들은 모두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강 대위님만큼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진 분은 없어요. 전문가들이 인정했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그들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나요? 비결이 뭔가요? 태식이 답했습니다. 진짜 스승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스승이요.
네, 강나영 대위님,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걸 가르쳐 주셨어요. 철웅이 덧붙였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명예예요. 준호가 답했어요. 명예롭게 사는 것, 그게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거죠. 태식이 설명했어요. 명예를 잃으면 모든 걸 잃는 거고 명예를 지키면 모든 걸 얻을 수 있어요. 철웅이 마무리했어요. 후회하지 않으세요? 전혀요. 세 사람이 한 목소리로 답했어요. 오히려 감사해요. 왜요? 진짜 인생을 살 수 있게 됐거든요. 태식이 말했어요. 예전에는 그냥 존재만 했지 산 게 아니었어요. 지금은 매일이 의미 있어요. 철웅이 덧붙였어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으니까. 준호가 마무리했어요. 인터뷰가 방송된 후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찾았습니다. 저도 변할 수 있을까요? 당연합니다. 그들이 답했어요. 누구든지 변할 수 있어요. 노력하면, 포기하지 않으면. 그리고 진짜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어요. 오늘도 부산의 어딘가에서 그들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폭에서 성인군자가 된 세 사람, 한 달 만에 인생이 바뀐 기적, 진짜 변화는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말이죠. 강나영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태식, 철웅, 준호는 각자의 자리에서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어요. 그들의 변화는 더 많은 사람들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말이죠. 세 사람은 지금도 정기적으로 만나서 서로를 격려합니다. 우리 정말 잘 변했지. 대위님 덕분이야. 우리 노력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자. 명예롭게. 당연하지. 그들의 우정은 더욱 깊어지고 있어요. 함께 고생한 전후에서 평생 동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부산행 명예특급 707 KTX 승무원의 인간 개조 작전의 완전한 이야기입니다. 한 달간의 지옥 훈련을 통해 짐승에서 인간으로, 조폭에서 성인군자로 변화한 세 사람의 감동적인 이야기였어요. 변화는 가능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증명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정말 속이 시원하고 감동적이었죠? 혹시 주변에 변화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도와주세요. 한 사람의 진심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